반갑습니다. 뉴스타트 긴급 방송입니다. 탈북자 유태준 씨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SBS가 8월 2일자로 살인미수 정신질환 탈북자 전자발찌 끊고 도주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탈북자는 유태준 씨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998년 우여곡절 끝에 남한에 나왔다가 3년 뒤인 2001년 재입국한 뒤에 이듬해인 2002년 또다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남한에 두고 온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해서 다시 북한에서 나왔다가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7월경에는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공개적으로 북송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된 적도 있는 만큼 그의 귀향 의사는 강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뒤 이복 동생 살인 미수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휘말려서 징역 3년과 치료 감호 10년 이것을 다 채우고 나온 뒤에 2016년 3월부터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정신질환자 취급을 받으면서 지내왔다고 합니다. 2017년 7월 초 주권방송은 유태준 씨의 사연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주로 직접 내려갔고요. 거기서 직접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유태준 씨가 말하는 사연을 담은 인터뷰 영상은 저희가 며칠 뒤에 자세히 또 공개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SBS의 보도에 대한 의혹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혹은 유태준 씨가 도주했다는 것 자체가 의혹입니다. 7월 초에 유태준 씨를 면담하고 인터뷰를 하고 온 기자들에 따르면 유태준 씨는 이제 1년 8개월이 지나면 감호 기간도 끝나고 전자발찌도 해방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감옥 생활과 보호 감호 생활이 막바지에 이른 그가 갑자기 도주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고요. SBS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나온 그 인물, 그 사람이 유태준 씨가 맞는지도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도 도주하는 장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주병원은 폐쇄병동이 아닙니다. 산책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 자유롭게 인근 공원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탈출을 하려 했다면 이미 병원 입원 초기에 했을 것이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유태준 씨가 정신질환자다라는 것도 이제 믿기 어렵습니다. 유태준 씨와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들은 그가 과거의 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고 말도 논리적이어서 정신질환자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태준 씨 스스로의 주장처럼 당국이 그를 가두어 두기 위해서 정신질환자로 몰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유태준 씨의 살인미수 혐의 자체도 의심스럽습니다. 유태준 씨의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사건은 유태준 씨가 공개적으로 북송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난 직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안당국 입장에서는 유태준 씨를 어떻게든 감옥에 가둬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마도 탈북자 중에는 최초로 공개적으로 피켓을 들고 북송을 요구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이 보도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유태준 씨 자체도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모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유태준 씨를 만날 당시에도 주권방송 취재진을 미행하는 차량이 있었다고 하고요. 관련 변호사들이 이 사건에 대한 재판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국정원 등 공안기관, 관련 사건에 관련된 공안기관들이 주시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억울해하는 감옥생활 13년을 견딘 그가 불과 1년 7개월을 남겨놓고 도주했다는 것, 그것도 인터뷰를 한 지 한 달 만에 도주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건이 만일 국정원에 의한 기획 사건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송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탈북자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재입국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해외 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북송 요구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탈북자 유태준 씨를 이용해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어떤 공작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SBS는 언론 본연의 자세에 맞게 공안 당국이 흘리는 정보를 받아 쓰지 말고 제대로 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은
새로운 정부 당국, 새로운 문재인 정부는 유태진 씨의 신변을 적극적으로 보호와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건, 살인미수 그리고 정신 질환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한 재조사를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북송을 바라는 어느 탈북자가 14년여 동안 갇혀 지내다가 갑자기 사라진 사건입니다. 자, 저희가 이어서 유태준 씨와 했던 인터뷰 장면을 잠시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당국 그리고 언론의 진실을 향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 양력에 대해서는 직업이나 공식적인 명함이 뭐냐면 그 함경남도 석탄 판매소 지도원입니다. 내가 지도원인데 그 전국 각지에 석탄을 공급하는 일을 했거든요. 남한의 석탄하면 연탄을 상상하지 않아요. 근데 연탄하고 상관없고 북에서 공장 기업소는 거의 100% 무연탄이 들어가요. 무연탄은 갈탄이 들어가거든요. 나로서는 북에서 공무원 생활하다 나니까 진짜 말 그대로 군신 걱정이 없었어요. 난 거기서요. 하고 그 공무원이라니 그렇지 않습니까? 별다른 가오만 없으면 차곡차곡 사고 승진해가지고 뭐 그 1995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내가 북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뭐 마누라가 있지, 뭐 자식이 있지. 내가 뭐라로 여기에 와? 올 일이 없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게?